안녕하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통합과학 3강 물질대사와 효소입니다. 자, 먼저 물질대사의 개념부터 살펴보면요. 생물체 내에서 효소가 관여하여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물질대사는 동화작용, 이화작용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동화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기가 작은 저분자 물질로부터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이 바로 동화작용인데요. 예로는 광합성이 있습니다. 저분자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고분자 물질인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에 광합성은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광합성에 빛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저분자 물질로부터 고분자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다 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뉴클레오타이드를 DNA 또는 RNA로 만드는 것, 그리고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등이 동화작용의 예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이화작용은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입니다. 이화작용의 예로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세포호흡 과정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화도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등의 과정이므로 이화작용에 해당되겠죠.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과산화수소를 산소와 물로 분해하는 세포 내 반응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험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것, 바로 소화에 해당되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방법,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히읗이다. 그리고 이화작용,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비읍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가로축, 세로축을 먼저 확인해 보면 가로축은 반응의 진행 방향, 세로축은 에너지입니다. 반응물의 에너지는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반응물은 저분자 물질, 이때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과정에서 기억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에너지 언덕, 다른 말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화작용 그래프도 보시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생성물은 저분자 물질이겠죠. 이때의 에너지 언덕, 즉 활성화 에너지는 기억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기억과 같은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크다면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지 못하겠죠.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는 효소를 이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과정이 효소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바로 반응열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소가 물질 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생체 촉매입니다. 촉매는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효소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에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효소가 일정 온도 이상의 열을 받게 된다면 그 구조가 바뀌어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알아두시고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효소가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응 속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은 동화작용, 이화작용 모두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동화작용을 살펴보면 기억이 동화작용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였다면 이 활성화 에너지를 이만큼 낮추어서 니은의 에너지만 가지더라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화작용도 원래대로라면 기억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반응물이 생성물로 분해되는 이화작용이 일어나지만 효소가 있음으로써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므로 니은의 에너지만 가지고서도 반응물이 생성물로 분해되는 이화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억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 언덕은 효소가 없을 때이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 언덕은 효소가 있을 때라고 개념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때 효소가 있건 없건 디귿은 반응열로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기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가 살펴보면요. 여기에 설탕을 분해하는 수크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에 결합하는 물질을 바로 기질이라고 합니다. 효소는 단백질 3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질과 결합할 수 있는 활성 부위를 지니게 됩니다. 이 활성 부위에 기질이 먼저 결합을 하게 되고요.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여 이 복합체를 형성하면 효소가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효소가 기질의 구조를 비틀거나 새로운 작용기를 첨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됩니다. 이 효소는 물을 첨가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분해되거나 우리 몸 안에서 효소가 없을 때 분해되는 반응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설탕을 분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질이 생성물로 전환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성물이 효소로부터 분리됩니다. 효소는 이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변형되지 않으므로 생성물과 분리되고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기질과 결합하여 다시 반응에 이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크레이스라는 효소는 입체 구조가 설탕과 꼭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효소는 수크레이스는 설탕이라는 특정 기질에만 작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질특이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크레이스의 이 활성 부위에 설탕은 결합하지만 엿당은 결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봐도 여기에 육각형 모양, 오각형 모양, 설탕이 육각형 모양, 오각형 모양, 이 활성 부위에 알맞게 구조가 되어 있지만 엿당은 육각형 모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크레이스의 활성 부위에 결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효소의 작용 원리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수업 시간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